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1년 3월 18일의 목요일 오전입니다. 4.7 보궐선거까지 정확히 20일 남았습니다. 오늘, 내일 양일간 후보 등록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25일부터 선거운동 시작됩니다. 그리고 4월 2일, 4월 3일, 금, 토 양일간에 걸쳐서 사전투표가 있게 됩니다. 애청자 여러분, 이번 4.7 보궐선거 절대로 사전투표하시면 안됩니다. 예전에 제가 4.15 총선이나 이럴 때는 사전투표를 많이 해주십사, 그래서 우리 적극적으로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사전투표 해주십사 말씀드렸습니다만 1년 만에 완전히 180도로 다른 말씀을 드립니다. 절대 사전투표 하시면 안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대법원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또다시 이 사전투표 결과, 또 지난 4.15 총선 같이 그야말로 투표와 사전투표에 대한 불신과 의혹이 증폭된다면 이번에는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떠나서 대한민국이 내전 상태로 빠져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지금 코너에 몰린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은 무슨 짓이라도 다 할 겁니다. 아마 악마 아니라 악마 할아버지라도 그와 손을 잡고 서울과 부산에서 승리를 도둑질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하나 말씀드리죠.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해 4.15 총선 이후에 사전투표, 그 당시 많은 유튜버들, 우리나라 둘로 쫙 쪼개졌었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저 좌파들은 씩씩 웃고 앉았고, 보수 우파내에서 사전투표 조작이다, 도둑질 당했다, 아니다, 과학적으로 도둑질 당할 수 없다, 우파 내부에서 내전이 벌어지다시피 했습니다. 물론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도 사실 사전투표 그런 식으로 굉장히 복잡한 수식에 따라서 뭘 했겠느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나는 이 사전투표 한마디 이상하다, 이럴 수가 없다라고 선거 무효소송을 낸 것이 127건입니다. 그리고 이 선거법에 따라서 선거 무효소송이나 당선 무효소송은 1심, 2심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법원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 과연 김명수 대법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해 4.15 총선 이후에 한 달 이내에, 원래 이제 보면 시효가 한 달입니다. 한 달 이내에 127건의 선거 무효소송을 냈는데 그 중에 30몇 건인가 아마 증거 보존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재검표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재검표는 고사하고 지난 2월 25일, 그러니까 2월 25일이니까 한 달이 채 안 됐군요. 한 달 전 그 무렵에 처음으로 지난해 4월에 선거 무효소송을 냈던 부산의 이현주 전 의원, 이 사건을 대법원에서 첫 번째 심리했습니다. 그러니까 127건의 선거 무효소송, 원래 법에 따라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코로나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저 핑계대고 하는 가운데 최초로 대법원에서 그나마도 이 사건을 다루었던 것이 이현주 전 의원의 사건을 지난 2월 25일, 정확히 이현주 전 의원이 소송을 갖다가 소장을 접수한 이후 303일 만에, 그러니까 180일을 갖다가 거의 2배 가까이 지나서 결론을 내기는 고사하고 첫 번째 변론 기일을 잡아서 첫 번째 변론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 나머지 126군데는 지금 부재하 세월입니다. 그리고 이현주 의원 그 건 같은 경우도 첫 번째 변론을 열었으면 그럼 재검표 해보면 됩니다. 왜? 표차가 1000표 남짓이기 때문에 재검표 일자도 잡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7건 선거 무효 소송을 낸 그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김명수 대법원이 혹시라도 재검표했을 경우 대대적인 부정선거의 증거가 드러날까, 그것이 두려워서 그야말로 미루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증거가 인멸내진 소멸되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닌가. 왜? 애청자 여러분 기억하시겠습니다만 김명수란 자가 어떤 자입니까? 얼마 전에 임성근 부장판사, 지난해 보니까 임성근 부장판사, 아이고 내가 수술 후유증으로 죽어도 내가 못하겠습니다 라고 사표를 냈더니 안돼 집권 여당에서 너를 갖다가 꼭 탄핵시켜야 되겠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갖다가 자네를 내가 사표를 받아버리면은 민주당 거룩하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칼부림을 못하시잖아. 칼부림, 즉 탄핵소추의 칼부림을 시원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난 너의 사표를 죽어도 못 받아주겠어 라고 했던 사람, 그 자가 바로 김명수란 자입니다. 그리고 김명수란 자가 주도가 되어서 지금 대법원은 좌파가 득세하고 있는 대법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127군데 선고 무효 소송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무효 소송을 소장을 접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라서 180일 이내에 결론을 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03일이 지난 2월 25일에야 127건 중 이현주 전 의원의 건을 처음으로 법정에 올렸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와 같은 대법원이 있고 혹시 부정선거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법에서 걸러낼 수 없음을 뻔히 아는데 왜 우리가 사전투표를 해야 됩니까? 절대 사전투표하시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도 보면 거기에 대해서 크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사전투표 무슨 지수가 있고 뭐가 있고 이거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뭐냐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확신한 통계학자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지난해 미국에서 있었던 트럼프와 바이든 간의 싸움에서도 이와 같은 우리하고 비슷한 부정선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물론 결과적으로 유야무야 묻히고 말았습니다만은 이번에 만약에 4.15 총선 때 저들이 과연 자기 실력으로 180석을 얻었을까요? 라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내년 대선을 앞둔 이번 4.7 서울시장,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누가 보더라도 지금 여론조사의 흐름으로 보았을 때는 야당이 승리하는 것이 번연한데 막상 이와 저와 같은, 왜? 보궐선거 투표율이 낮거든요. 50%가 안 됩니다. 한 47, 8% 될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번에도 승리를 도둑질 당한다면 성난 민심 가만히 있겠습니까? 꼭 내전과 내란이라는 것이 꼭 저 미개한 나라, 후진 나라에서만 벌어지는 거 아닙니다. 이번에 만약에 또다시 그와 같이 예전에 3.15 부정선거 마냥, 자유당 시대 때 3.15 부정선거 마냥 그와 같은 참남한 짓을 저지른다면 국민들 이번에 정말 화가 나서 아마 들고 날 겁니다. 이 사람들은 코로나 갖고 5사람 이상 모이면 안 된다라고 하겠지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때는 내전 내란 납니다. 정말 납니다. 마침 보니까 문재인 정부 계엄령은 살려두되 위수령은 갖다가 철폐했거든요. 위수령 조항을 없애서 위수령도 못 내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저는 대한민국이, 우리가 정말 피와 땀과 눈물로 지켜왔던 대한민국이 내전과 내란 상태에 빠지는, 폭삭 망하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 우려되기 때문에 절대 사전투표 하시면 안 됩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 요즘 하는 거 보십시오. 문재인 씨가 옛날 당 대표 시절에 만든 당원 있죠? 그 당원 뭐가 있습니까? 자기네가 자기의 잘못, 자기 당의 그 선출직 기관장의 잘못으로 보궐선거가 생겼을 경우는 후보를 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떤 짓 했습니까? 전당원 투표라는 되지 않는, 그것도 30%도 안 되는 투표율로 그거 갖다가 전당원의 뜻이 이렇다라고 하고 당원 바꾸고 박영선, 김영춘 버젓이 출마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뭐 했습니까? 갑자기 정말 뜬금없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만들겠다고 온갖 난리 생쇼를 벌입니다. 그것만 하나요? 문재인 대통령 어쌰 지원금 주겠다. 어쌰 4차 재난지원금 플러스, 이번에 어쌰
어샤 지원금 주겠다. 그야말로 돈을 마구 풀겠다고 푸닥을 울리고 다니고 있습니다. 더한 일이 벌어졌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씨 지난해 4.15 총선 앞두고 부산 내려간 이후에 1년 만에 꼼짝 안 하던 그 양반이 부산 내려가서 사람들 몰고 내려가서 뭐 했습니까? 가덕도를 보니 가슴이 뛴다. 야당에서는 이거는 대통령의 사전선거 운동, 이건 공직자의 공무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공무원의 선거 위반이다. 선거법 위반이다. 했더니 또 독인 개인이죠. 중앙선관위에서는 구체적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거법 위반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권은 승리를 훔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할지 모릅니다. 이와 같은 짓들을 한 사람들이 그야말로 지금 지난해 4.15 총선 때 사전투표에서 어마어마한 부정이 있었다고 지금 철석같이 믿는 그분들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사전투표하면서 그것이 왜 사전투표하면 4월 2일, 4월 3일 투표해도 그 투표함을 갖다가 4월 7일 저녁 8시 이후에 개표할 때까지는 어디선가는 닷새를 보관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4.15 총선 때 보시지 않았습니까? 제대로 보관 안 됐다는 거, 보관이 허술하다는 것, 심지어는 CCTV가 제대로 설치되어 있지도 않았다는 그런 어떤 참 허술하기 짝이 없는, 그리고 충분히 의심할 만한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다 폭로되고 드러나고 화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는 굳이 사전투표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왜? 저도 이번에 사전투표 안 할 겁니다. 제가 사전투표하고 설마 수십만 명의 총선 기준은 수십만 명이죠. 이번에 보궐선거는 그렇게까지 되지 않겠지만 수만 명의 개표 참관인, 투표 참관인이 있는 가운데 설마 부정하겠어? 부정선거를 저지르겠어? 우리가 1960년 3.15 총선 때 마냥 부정선거 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찝찝해요. 찝찝하면 안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그와 같이 믿으시는 분들, 지난 4.15 총선 때 어마어마한 사전투표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믿는 애청자 여러분, 절대 사전투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4월 7일 날, 그날은 오전 6시부터 저녁 8시까지 투표합니다. 그날 가서 오후에 투표하십시오. 오후에. 저는 안 믿지만은 찝찝해서라도 4월 7일 당일날 투표할 겁니다. 그리고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황태순 TV에서 말씀드리는 이 내용을 주변에 가까운 지인들에게 많이 널리 좀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